안녕하세요. 깔로아 교육의 조진입니다. 오늘은 국어 문제집을 통해서 글쓰기 그리고 국어 실력을 한 번에 잡는 방법을 소개해 드려 볼까 합니다. 자, 우리는 보통 문제집을 풀 때 좀 빨리빨리 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하루에 지문 하나, 두 개 이렇게 진도를 나가서 한 달에 한 권을 끝내는 경험을 시켜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실제로 문제풀이만 하는 국어 공부 방법은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문을 제대로 읽고 분석하는 경험을 하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문제집을 활용해야 되는지 좀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게 꼭 정답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 한번 공부를 자녀와 함께 해보시면 아마, 이 문제집이 거의 끝났을 때 우리 아이가 조금 더 성장을 많이 했구나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선 지문을 하나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보통은 필사를 하기 위한 지문은 비문학. 비문학 중에서도 설명문과 논설문이 있다면 논설문이 조금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글쓰기를 할 때는 보통은 내가 설명하는 글을 쓰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느낌, 주장 이런 것들을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그런 주제의 글을 선택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집의 그 지문을 모두 다 필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필사를 해보는 경험을 하면 아이들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근데 무작정 이 지문을 읽고 필사를 해버리면 아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이들에게 공부하는 방법을 꼭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선은 아이들에게 문제풀이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어야 되는데요. 일단 아이들에게 지금 나와 있는 이 페이지를 공부를 해라 라고 했을 때는 보통 아이들은 옆에 이런 단어가 있네. 그리고 한번 읽어보기도 하고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국어 문제를 풀 때는요. 저는 항상 얘기해요. 실전처럼 공부하자. 그래서 우선은 지문을 읽기 전에요. 이 질문 있잖아요. 이 질문을 먼저 읽어보는 거예요. 읽어보고 선지도 읽어보고요. 이것을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글이 그냥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 질문을 먼저 읽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머릿속에 떠올려 가면서 이 부분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찾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문제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지문을 읽는 이제 그런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처음에 아마 이제 지문 옆에 이렇게 단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부분을 아이가 먼저 읽고 풀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요. 저는 무조건 가리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렇게 가려놓고요. 저는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보통 가려놓습니다. 가려놓고요. 자, 먼저 아이들에게 문제를 풀 기회를 2번을 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정말로 이 문제를 읽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지문을 읽고 문제를 한 번씩 풀어보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지문을 읽었을 때 나온 답이 있잖아요. 이 답을 여기 적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네, 1번, 2번 해서 첫 번째 읽었을 때 답을 적습니다. 그러면 이때 바로 채점을 하기보다는요. 지문을 한 번 더 꼼꼼하게 읽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바로 필사를 하는 거죠. 이렇게 노트 하나 가지고 와서요. 우리 이번에는 좀 글을 꼼꼼하게 읽어보자. 자, 근데 이럴 때 모르는 단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꼼꼼하게 읽는 연습을 하되, 자, 모르는 단어는요, 유추해 가면서 읽는 연습을 합니다. 자, 그러면 현대사회에 필요한 자질로 창의성이 언급되고는 한다. 나왔어요. 그럼 머릿속으로 이 내용을 떠올리면서 여기에 필사를 합니다. 자, 필사를 할 때 어떤 한 포인트가 있다면요. 각 문단마다의 그런 이 큰 주제가 있잖아요.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베껴 쓰기가 아니에요. 현대사회에 필요한 자질로 이렇게 베껴 쓰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면서 천천히 쓰도록 합니다. 아이에게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생각 없이 쓰는 그냥 그런 글은요.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글씨 연습이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꼭 생각을 하면서 필사를 해야 된다. 자, 그리고 만약에 여기까지 한 문단을 필사를 합니다. 필사를 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그때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읽어보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는 체크를 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읽다 보면은 여기도 나와요. 뭐 선형적으로 나 이 단어 모르는데 어떡하지? 그럼 밑줄을 그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자 보세요. 의식적 사고는 논리적 관계에 따라 정보를 선형적으로 하나씩 처리하여 라고 했을 때 이 선형적이라는 단어가 몰라도요. 이 의미를 아이들은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형적이라는 것을 하나씩 처리하여라고 했을 때 유추를 할 수가 있겠죠. 뭔가 차례대로 뭔가 처리를 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또 쭉 읽다 보면요. 그 문제에 뭐 전념하기보다는 이를 잠시 내버려 둔 채 만약에 전념이라는 단어를 모른다 하더라도 보통 우리는 뭐뭐보다는 할 때는 무엇보다는 그 다음 거를 선택을 한다는 거는 뭔가 대조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다고 우리가 또 유추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념이라는 의미도 유추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필사를 해보면서 자기가 모르는 단어를 하나씩 유추를 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포스트잇을 열어보는 거죠. 열어보고 내가 아까 필사를 했는데 모르는 단어가 진짜 어떤 의미였는지 모르는 단어를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진 마세요. 뭐냐면 한 번씩은 꼭 체크를 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계속 유추를 할 수는 없어요. 언젠가는 그 단어가 핵심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단어 공부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휘도 반드시 체크를 하고요. 필사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봅니다. 그리고 다 이해를 했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그에 합당한 답을 여기에 적는 거죠. 1번 답하고 2번 답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1번과 2번 답을 적고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때 채점을 해보는 거예요. 채점을 해보는데 자, 보통 이제 중학국어 정도 되는 수준의 문제집들을 보면요. 대부분 답지를 보면 이렇게 지문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문 분석을 통해서 본문을 한 번 더 비교해 보면서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는 연습을 하면 좋긴 하겠죠. 여기까지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처음부터 이렇게 필사하고 두 번째 푸는 데까지 요거 한 페이지 하는데요. 저희 딸을 한번 시켜보면요. 보통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릴 때도 있어요. 빠르면 30분 안에 끝날 수도 있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1시간은 잡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요. 점점 아이가 국어에 대한 자신감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글쓰기가 많이 느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도 독해 문제집 할 때 한번 이렇게 꼼꼼하게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런 뭐 비문학 문제 같은 경우 이렇게 뭐 어휘 학습 같은 거 체크하는 란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이런 거 안 하고 넘어가도 돼라고 하지 마시고 저는 한 번은 꼭 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아이가 글도 잘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국어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정확한 이유를 말씀드리면요. 자, 우리 아이들이 글을 쓸 때 어때요? 보통 나의 생각과 느낌을 적을 때는요. 자신이 항상 쓰는 표현만 씁니다. 그리고 자신이 익숙한 어휘만 선택해서 글을 쓰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필사를 하게 되면 평소에 아이들이 이런 글을 쓰나요? 현장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이런 문장을 아이들이 쓰나요? 사실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잘 쓰지 않는, 보통 우리가 읽으면 이해를 하지만 쓸 땐 잘 쓰지 않는 그런 단어들을요. 이런 지문을 통해서 한 번쯤 써보는 경험을 하면요. 나중에 글을 쓸 때, 맞아. 이럴 땐 이런 표현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이런 표현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들이 경험을 쌓을 수 있게 다양한 어휘를 만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또는 한 달에 한 번도 좋으니까요. 국어 공부를 할 때 이렇게 비문학을 만나면 이런 지문은 한번 필사를 해봐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아이들에게 필사를 한번 꼭 권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풀면 아마 거의 정답률이 거의 100%에 가깝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